네, 4월 10일 총선에 나갈 야권 비례위성정당 후보 이제 그 면면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 비례 순번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1번, 12번, 17번 이렇게 나가던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종북, 반미 이런 논란이 불거진 비례대표 후보 2명을 재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 황 기자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공개 오디션에서 이제 선발된 전지혜 후보와 정용희 후보가 사실상 이제 진보당 진영에서 우회 상장한 후보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10일 밤 소집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민단체 목 비례대표 선출 결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전지혜, 정용희 두 사람은 진보당 후보로 나왔어야 하는데 일종의 눈속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다른 참석자 역시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이런 우려를 시민단체에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면 다른 분으로 추천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전지혜 후보, 민주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는 건데요. 이분 행적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일단은 그 반미 단체인 청년결의 하나에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비례 1번을 받은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적이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후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좀 하나 좀 짚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전지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지금 종북 성향을 띤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연 이재명 대표가 더 문제다. 하하. 네. 그리고 이 길을 열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그리고 비례대표를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도 문제다. 네. 비례대표를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1번으로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그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어떠한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문제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본거지이기도 하고 네. 살아왔던 성남에서요. 네.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통진당의 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연합이나 이런 곳들과 굉장히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2010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나올 당시에요. 여기에 민노당의 김미희 후보랑 네. 연합을 했어요. 많이 알려진 네, 많이 일이죠? 알려진 사건이죠. 네. 그리고 이 김미희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 인수위의 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과정들에서 지금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데 이 성남시의 이재명 대표와 친한 종북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문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열고 있다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밀접한 관계는 실제로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당선됐을 당시에요. 네. 네, 이때 당시에도 실제 나눔 환경이라는 청소 용역 회사가 약 5개월 후에 만들어집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약 몇 년 동안에 약 60억 정도의 수의 계약을 받아가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네, 이런 지금 깊은 금전적인 관계들까지도 엮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종북 성향의 단체 출신들을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시키는 길을 열었다 하는 거 이거 절대 기억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에 하나라도 22대 국회에 종북 성향의 이러한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면요. 네. 이거 국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러한 부분 국민들께서 분명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민주당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종북 성향의 후보들 과감하게 다 배제하기를 간청드립니다. 자, 이런 지적과 우려 잘 들었습니다. 차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말이죠. 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재명 대표를 동아줄에 비유하기도 하고 네. 또 어제까지는 많은 언론들이 숙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숙주가 있다는 건 기생충이 있다 이런 뜻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가령 종북, 반미 뭐 이런 정파들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의도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대변인님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뭐 상황은 뭐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네. 생각했을 때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비례의 배분 방식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병리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네. 이거 4년 전에 도입된 준연동형 제도를 할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네. 소위 말하는 꼼수를 지금 정치적 꼼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때문에라도 다시 그러니까 위성정당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이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사실은 좀 불가능해지고 또 그리고 지금 표의 등가성으로 지금 의석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연동형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네. 연동형을 받아들일 경우에 네. 문제는 지역구의 모든 후보를 내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의 몫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군소정당들과 시민사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거거든요. 그랬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로 병리형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금 진보당하고 손을 잡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이 몰락해가고 있던 이 지금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을 결국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네. 일종의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물론 그렇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대하는 세력들을 네. 저는 애초에 생각했을 때는 진보당은 손을 안 잡을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진보당이 사실 통합진보당을 후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이 정치단체라고 이 규정이 돼서 결국 정당 해산을 당했던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와 손을 잡았을 때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종북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지금 있지만 그 부분에서 말이죠. 예.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내민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이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죠. 만약에 녹색정의당이 네. 들어와서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진보당을 안 했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녹색정의당이 빠진 공간을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쪽과 손을 잡는 것이 명분이 선다고 생각해서 선뜻 손을 내미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진보당이 갖고 있는 아주 이념적 그 평양성에 대한 이 따가운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는 하나의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일면 톱에 주먹만한 활자로 연대 파기의 가능성까지 거론했어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그 연대 파기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민주당이 그 비례정당, 민주개혁 진보 세력과 연합을 해서 비례정당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촛불혁명 이후에 불거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연동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연대를 파기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 파기를 언급할 정도로 지금 추천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엄중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개입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체적인 그런 심사위원을 통해서 후보가 선정이 되었고요. 자체적으로 공천 오디션을 거쳤습니다. 그 오디션을 결과 그런 분들이 공천장을 비례대표 조 변호사님 선거를 말씀 받게 중에 되었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연대 깨지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연대의 과정과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미 비례정당도 만들어진 상태지 않겠습니까? 순번까지 받았는데. 네, 순번까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마 시민사회 쪽에서 네. 그러한 순번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에 대한 교체 의지가 네.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아마 말씀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시민사회 쪽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의 그런 득표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례 순번 1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굉장하거든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교체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